자, 계속 진도 나갈게요. 자, 여기 용역에 공급할게요. 용역 쪽. 자, 여기서 우리 이거는 좀 외워주셔야 된다라고 강조. 용역의 수입은 과세할 수가 없다. 그죠? 외워주시고. 자, 그럼 용역의 공급이 뭐냐? 여기입니다. 우리가 용역은 행위라고 했죠. 행위. 행위. 예, 그래서 우리가 행위를 제공하는 게 용역의 공급이에요, 여러분들. 예. 자, 그리고 요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보시면 우리 시험에서 재화하고 용역 잘 물어봐요. 구분하는 거. 자, 우리가 재화나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걸 용역의 공급이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방금 재화랑 용역을 나눠야 된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용역 쪽에 재화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에서 사용하게 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럼 사용하게 한다라는 건 여러분들 우리가 빌려준다라는 거예요, 판다라는 거예요. 사용하게 하는 거. 예? 예? 사용하게 하는 거. 빌려준다니, 빌려준다. 그럼 우리가 대표적인 시설물이 건물이죠. 건물을 빌려주는 게 임대업이잖아요. 부동산 임대업.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은 용역으로 가요. 그럼 부동산 파는 건 재화로 갑니다.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알죠? 빌려주는 건 용역으로 가는 거예요. 빌려주는 거. 시험에 안 낼 것 같죠? 냅니다. 그럼 실제 내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꼭 암기. 자,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가 동그라미 3번은 뭐냐면 권리를 처분하는 건 재화를 공급하는 걸로 봐요. 권리를 처분하는 거. 예, 근데 여기 권리를 빌려주는 건 용역의 공급으로 갑니다. 그렇죠? 달라요. 파냐? 빌려주냐? 그거에 따라서 권리하고 건물 같은 재화 같은 거는 용역이 될 수도 있고 재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아까 했었죠. 자재 일부를 우리가 가공하면 그때는 재화의 공급이고 자재를 하나도 안 가지 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가공만 해주면 행위한 거니까 용역이라고. 근데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여기.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자, 우리가 건설업하고 음식업 있죠. 건설업하고 음식업은 무조건 용역으로 가요. 자, 들어보실게요. 자,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건설업은요. 건설업하고 음식업은 재화하고 용역이 섞여져 있어요. 자, 음식 해볼게요. 음식업은 음식 좀 약간 쓰레기 같다 약간. 여러분들 음식업 같은 경우는 음식물 제공하죠. 음식물. 쓰레기 아니고 음식물은 재화죠. 근데 음식 하시면 조리하는 행위 하잖아요. 그건 행위니까 용역이죠. 그 다음에 건설업은 건설 행위 용역. 그 다음에 철근 이런 것들 자재 공급하잖아요. 그럼 그건 재화. 맞죠? 근데 세법,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좀 더 행위에 초점 맞죠. 조리하는 행위. 어차피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백종원 선생님하고 저하고 똑같은 재료 가지고 요리해봐요. 행위가 핵심이죠. 둘의 행위가 다르니까 저는 맛 없고 거기는 맛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죠? 건설도 똑같은 철근 자재 쓴다고 건설업자가 잘하지 다른 사람이 잘하지 못하잖아요. 좀 더 행위가 중요하니까 얘는 주요 자재 부담 여부 안 따져요. 안 따지고 건설업화 음식업 무조건 용역의 공급으로 가는 거예요. 아셨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문제 있을 텐데. 없나? 제가 찾아볼게요. 이거 문제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아, 여기 있다, 여러분들. 344페이지 가실래요?
344페이지. 14번.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344페이지 14번. 다음 중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여러분 몇 번일까요? 14번에다 용역의 공급 아닌 거. 야? 몇 번일까요? 어렵죠? 결론부터 말씀 답 2번입니다. 2번. 자, 왜 2번인지 설명할게요. 1번은 보셨죠? 자, 일단 동그라미 1번인데 동그라미 1번은 여기 자재를 부담했으니까 재화의 공급 같잖아요. 근데 건설업이라고 돼. 1번하고 4번 비교해서 1번하고 4번. 1번은 건설업이죠. 건설업은 자재 여부 안 따지고 용역의 공급이 무조건. 맞죠? 근데 동그라미 4번 뭐예요? 건설업하고 음식업이 아니면 주요 자재를 부담하면 재화고 주요 자재 부담하지 않으면 행위만 해준 거니까 용역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1번하고 4번 비교? 오케이? 만약에 1번이 건설업하고 음식업이 아니면 재화의 공급이에요. 되셨어요? 근데 건설업이니까 안 따지고 용역의 공급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왜냐면 여기 뭐 보이세요? 부동산을 판매하는 것 보이세요? 우리 아까 시설물을 파는 거, 부동산 매매업은 재화로 간다면서요. 부동산 임대업이 용역으로 간다고 했죠. 임대업. 그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지식, 경험, 정보 제공하는 거 용역이잖아요. 자신의 지식 제공하는 거, 인적 용역. 맞죠? 용역의 공급이니까 요건 용역. 되셨어요? 이렇게? 네. 자, 이제 하나만 하고 쉴게요, 여러분들. 좀만 참으세요. 하나는 아니고 2개만. 2개만. 자, 요거 용역의 무상 공급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재화를 돈 안 받고 팔죠. 재화를 돈 안 받고 팔면 세무서가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화를 돈 안 받고 팔면 그거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왜냐면 재화는 움직임이 있잖아요. 가방 같은 움직이는 거 보이죠? 맞죠? 근데 여러분 용역을 무상으로 파는 게 뭔지 아세요? 들어보시면. 자, 제가 헤어 디자이너. 제가 미용실을 하는데 무상 공급이 뭐냐면 제가 제 머리 지금 자르고 있는 거. 제 머리 자르고 제 머리에 스프레이하고 왁스 바르고 이런 거. 당연히 제가 저한테 돈을 어떻게 받아요? 맞죠? 근데 그걸 만약에 과세한다라고 가정해보면 과세? 그럼 과세하는 건 뭐예요? 갑자기 다음날 세무서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막 이렇게 김민국 원장님 계세요? 그래서 막 제가 김민국 원장입니다만 왜 그러세요? 라고 했더니 어저께 머리 혼자 손질하시던데 부가세 내셔야 되겠어요. 용역의 공급이 걸리셨어요. 저는 그렇게 하면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어떻게 내 머리 공짜로 자른 걸 아냐라는 거예요. 거의 공포 영화죠, 여러분들. 맞죠? 거의 그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난 어제 네가 한 사실을 알고 있다 말로. 맞죠? 이해되시겠어요? 용역의 무상 공급은요, 세무서가 포착할 수가 없어요. 용역이라는 건 이동의 흔적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알죠? 그래서 여기 용역의 공급은 무상 공급은 원칙 과세 못해요. 무상 공급이에요. 유상 말고. 하지만 예외적으로 예외도 돼요. 자, 여기 예외됩니다. 자, 이거 외우셔야 돼요. 뭐냐면 자, 여러분 우리 부동산 임대업이 용역이라고 했죠. 부동산 임대업. 용역이라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부동산 임대업자고 5층 건물 여기 임대한대요. 여기 임대한테 가정. 좀 행복한 꿈 좀. 알죠?
여기 한 40억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가가. 그렇게 비싸. 아무튼. 자, 여기는 임대해요. 근데 3층까지는 저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임대하고 있고요. 맞죠? 그래서 그때 당연히 저랑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한테 임대하면 임대차 계약서 쓰고 그 다음에 다시 시가 받겠죠. 시가대로 임대료. 그죠? 근데 4층은 제가 쓰고 있어요. 그리고 5층이 지금 비었어요. 비었는데 이제 어머니께서 오신 거예요. 어머니 특수관계자라는 얘기입니다.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아들아 5층 비었지? 엄마가 이번에 좀 사업 좀 하려고 하는데 5층 좀 쓰면 안 될까? 제가 이제 어머니를 딱 이제 불러 모으고 어머니한테 엄마 여기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요. 딱 해가지고 자 여기 서명하시죠. 보증금은 뭐 2억. 그 다음에 월세는 시가 300만 원 이렇게. 어머니는 어떻게 되실까요? 그날 거기 그 동사무소 가시겠죠? 뭐 하시러? 호적에서 저를 드러내야죠,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눈물 흘리시겠지. 갑자기 엄마 시가대로 받아야 돼 이렇게 하면 눈물 흘리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동산의 무상임대. 맞죠? 그럼 당연히 임대차 계약서 안 썼겠죠? 맞죠? 그러면 이건 포착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동산 임대하면 세무조사 많이 나온다고 했죠? 다른 업종에 비해서 탈세가 심하기 때문에. 맞죠? 그러면 제가 부동산 임대하는 여기 오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는 다 일들을 하고 있고 임대차 계약서가 있는데 어머니한테는 임대차 계약서 안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따라서 포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대신에 낮은 임대료 받아도 걸려요, 이거는. 아셨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나중에 하겠지만 시가로 때려버려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예외 외우시고, 자, 요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마친다라는 거 쉴게요. 자, 간주임대료도 요거 실기에 나와요. 세무 2급 때. 그죠? 간주임대료 해볼게요. 여러분들 앞으로 세법 하시잖아요. 그러면 막 간주라는 말만 보면 경기를 일으켜야지. 왜냐면 간주 공급에서 고생 많이 하셨거든. 맞죠? 자, 해볼게요. 설명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그럼 여러분 일단 간주니까 실제로 임대료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았어요. 간주는 실제로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세법에서 임대료 받은 걸로 봐요, 안 봐요? 받은 걸로 봐요. 뭔 개소리냐. 임대료는 받지 않았지만 받은 것으로 보겠다. 자, 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부동산을 임대하는 형태가 두 가지죠. 월세, 전세. 그죠? 근데 우리가 월세로 임대하시는 분의 주된 수입은 뭐예요? 임대료죠, 임대료. 임대료는 회계에서 수익이에요, 부채예요? 수익이죠. 그럼 수익이면 우리 부동산, 주택 임대 말고요. 상가의 임대는 과세해요? 아시죠? 근데 만약에 내가 전세로 한대, 전세. 그럼 전세로 하면 그냥 혼합형 말고 전부 전세? 그럼 혼합형도 물론 맞지만 자, 전부 다 전세래요. 그럼 전세면 주된 수입이 우리가 임차인한테 보증금 받는 거죠. 임대보증금이에요. 임대보증금은 수익이에요, 부채예요? 부채죠. 다시 돌려줘야 되잖아요. 맞죠? 부채면 과세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부채를 어떻게 과세를 해요, 여러분들. 부채는 과세하면 안 되죠? 맞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부동산 임대하는 형태만 다르죠? 월세냐 전세냐는 임대하는 형태만 다르잖아요. 근데 부동산을 월세로 임대하면 수익이라서 과세하고 부동산을 전세로 임대하면 임대보증금 부채라서 과세하지 않으면 전부 다 전세로 임대하려고 할걸요? 맞죠? 그래서 월세와 전세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전세사업자가 보증금 받죠? 세법에서 어떻게 하냐면 전세사업자가요 보증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정기예금 통장에 그 보증금을 무조건 넣었다라고 가정해버려요. 보증금 만약에 4억 받았으면 4억을 정기예금 통장에 무조건 집어넣었다라고 가정합니다. 그럼 정기예금 통장에서 이자 발생했겠죠? 맞죠? 그럼 그 발생할 이자를 임대료처럼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월세하고 전세 형평 맞출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게 간주임대료입니다. 아시죠? 그럼 자, 들어보실게요. 그러면 우리가 상가에 임대 있죠? 월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월세 받았죠? 맞죠? 월세 받았으니까 걔는 세금 계산서 발급합니다.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내 사업자라면 근데 지금 하는 간주 임대료는 실제로 임대료 받았어요. 임대료를 받은 것처럼 상상을 해요. 이렇게부터 안 하시면 저도 생각이 있어요. 자, 임대료 받은 것처럼 간주하는 건 상상 임대료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간주 임대료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라는 게 나중에 실기에서 엄청나게 중요해요. 알죠? 요거 세금서 발급하지 않습니다요. 자, 그다음에 공급 시기는 암기입니다. 암기. 예정 신고 기간 종료일 또는 과세 기간 종료일. 자, 들어보실게요. 이거 설명하긴 할게요. 뭐냐면 내가 만약에 보증금을 2년치 받았어. 2년치. 그럼 2년치 보증금 받았으면 이자가 2년치 발생하겠죠. 맞죠? 그럼 그 2년치에 대해서 임대료를 보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나눠서 때려야죠. 그럼 2년치 임대료 받은 걸 3개월 분기별로 나눠서 때리겠다가 요거예요. 왜냐면 우리 예정 신고 기간 종료일이 1기면 3월 말이잖아요. 맞죠? 우리가 1기 과세 기간 종료일은 6월 30일이고. 그죠? 그다음에 2기 예정 신고 기간 종료일은 9월 30일이고. 맞죠? 그러니까 3개월마다 보증금 받은 거 나눠서 때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분기별로 과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보증금 한꺼번에 때리면 2년치 과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안 되지. 되실까요?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외우시고 요거에 세금 계산에서 발급하지 않는다라는 건 나중에 신고서에서 잘 나와요, 세금 발급 때. 알죠? 자, 됐습니다. 10분 쉬셨다가 우리 4시에 계속 이어서 할게요. 10분